네. 우선은 아까 그 리액션을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 웃어 줘야 저도 풀리거든요. 근데 단체로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셔서 좀 일찍 풀려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68분의 1은 저는 항상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168분의 1로 되겠냐라고 하지만 교사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168분의 1이기 때문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이지만 결국 이 아이가 집에서 못 들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가 보통 교회를 다니지만 안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편부모 아이들도 있고 조부모랑 같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아이들은 이곳에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 네, 여기 먼저 볼까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혹시 화가를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네요. 저는 이 그렇게 막 그림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통찰력이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저 계란을 보고 알을 보고 새를 그린다. 아, 저런 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않나요? 말 정말 안 듣는 애들 보면서 쟤는 새야 라고 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는 자기 체면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반복되는 걸 어떻게 체면을 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결국은 뭔가 프리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배우자도 그렇지 않나요? 절대 그냥 보면 안 봐. 저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아이들랑. 계속 살 건데 안 바뀌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눈의 관점이 좀 달라졌죠. 아이를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도 동일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아이를 볼 때도 동일하게 저 모습을 보면서 새를 그릴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또 아이들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오늘 자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은 교회와 가정의 이 분리가 결국은 부모의 사명과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분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지금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제가 이제 보석 비빔밥 가정예배라는 책을 쓰고 싶어서 썼던 게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 가정예배를 가르쳐 주려고 2012년이었으니까 그때는요 가정예배 지침서가 거의 없었어요. 전무했어요. 제가 이 책을 냈을 때는 거의 그냥 블루오션이었어요. 근데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랑 같이 하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우리 좀 자료 좀 줘. 우리도 자료 좀 줘. 그러다가 아이 그럼 책을 내볼까? 그래서 책을 냈는데 한두 번 거절되다가 한 곳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해보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사세까지 나오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기독교 책에선 사세면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유명하신 분 빼고는 보통 초파만 찍었고 손해 안 보면 되는 건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강의를 갔을 때 뭘 얘기했냐면 가정예배 매뉴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놓쳤을까 했더니 저 첫 번째 거 부모의 사명과 회심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키면 저는 2기라고 하는데 한 3년 지나서 요거에 포인트를 많이 뒀어요. 그런데도 초창기부터 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했더니 마지막 게 문제였어요. 이미 관계가 깨졌어. 아빠랑 얘기를 안 해. 엄마랑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아빠가 싫은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은혜를 받고 집에 와서 오늘부터 가정예배 드릴 거야 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아이가 어떨 것 같아요? 와, 우리 아빠 회심하셨구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 저 아빠 진짜 싫은데 저 아빠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싫어.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 싫은데요. 저 사람이랑 누가 같이 다녀요. 나 저 사람도 싫지 않아요, 보통? 저만 그런가요? 같이 다니는 그냥 보는 것 자체 싫잖아요. 아이도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어렸을 적부터 이거를 친밀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중고등부 교사. 네. 혹시 아이들한테 혼 엄청 내시나요? 네. 아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몇 번 혼내면 돼요. 어린애들은 괜찮지만 큰애들은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와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혼내도 돼요. 애들이 알거든요. 진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애들도 제가 좀 친한 애가 있을 땐 제가 혼내요. 제가 가끔 수학을 가르쳐 주거든요. 똑바로 안 해? 막 혼내요. 근데 걔가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낀다는 걸 아니까. 결국 이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되게 고민인데요. 이 자녀 양육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학생들의 이해를 한번 할 수 있어요. 결국 부모의 이름 혹은 교사의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0세, 2세부터는요, 케어기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다 퍼주는 거죠. 애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 네가 좀 2분만 기다려줄래? 이거 안 되잖아요. 바로 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케어기버죠. 3세부터 11세까지는 캡스입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쵸? 이때부터 사실 우리가 바운더리를 어떻게 선을 해주는 게 아이들이 자유합니다. 바운더리 안 거주는 게 자유한 부모가 아니에요. 거줘야 이 아이가 그 안에 자유하거든요. 근데 12세부터 18세까지는 뭐라고요? 코치입니다. 이때부터는 캡스가 되는 순간 깽단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깽단이 누구예요? 여기 그 아이들. 얘네들은 이미 쉽게 말하면 좀 약간 비약이에요. 깽단이 됐고요. 캡스가 됐어요.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결국은 제압하는 건 부모지만 아이가 이깁니다. 왜요? 문을 닫거나 입을 닫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면 끝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코치예요. 하지 말랬지. 이게 안 됩니다. 코치의 역할이 뭔가요? 전반전 때 같이 뛸 수도 없어요. 잠깐 휴식 시간 때 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가 아니에요. 벌써 힘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했어. 와, 근데 고생 많았어.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라고 해주는 게 코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커도 코치죠. 아니, 코도 캡스입니다. 저희 18세한테 캡스 했다가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18세 그 다음부터 뭐냐? 19세부터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때부터는 코치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다 큰 이제 성장한 뭐 결혼을 했는 부모가 아이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코치해 주셔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이웃집 애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랬구나라고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팠겠구나, 기뻤겠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자, 그램이 있어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0세부터 2세까지는 다 흡수합니다. 엄마의 모유도 흡수하고 엄마의 사랑도 흡수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제일 예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미모의 기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다 이뻐. 선생님이 최고지. 그냥 다 받아들여요. 3세부터 11세까지는 영향력이 반 정도는 있습니다. 저는 왜 영향력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초등학교 자녀 둔 부모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네. 애들 바쁘죠? 안 바쁘나요? 바쁘죠? 제가 뭐 얘기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니 엄마들이 애들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 스케줄 누가 짜요? 그랬더니 내가 짜죠. 애가 바쁘대요. 그럼 뭐예요? 애가 바쁜 거예요? 엄마가 바쁘게 만든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초등학교까지는 아직까지 시간표를 내가 짠다? 그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시간표를 짤 수가 없어요. 늦게 오지 학원은 보내야 되잖아요. 집에 오면 9시, 10시. 대치동에 산다? 12시? 초등학교도 12시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대치동에 어느 우연히 갔는데 초등학교 꼬마애가 12시에 나오더라고요. 아, 저렇게 해야지 서울대 가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요, 3세부터 11세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12세, 그러니까 중학생이거든요. 그때부터 영향이 어떻게 되나요? 현저하게 작습니다. 왜요? 또래 문화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 무슨 종교죠? 믿든 믿지 않든 제일 무서운 종교. 무조건 여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아, 네, 넌센스인데. 네,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대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크리스찬, 넌크리스찬 상관없이 거기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엄마 아빠랑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애들이 제일 무기는 시험 준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러면 더 이상 엄마 아빠가 할 말을 못 해요. 근데 저희 집은 홈스쿨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냥 해. 남는 게 시간인데. 왜냐면 저희는 이거거든요. 몰아서. 저희도 수능 이번에 2달 공부했거든요. 몰아서 그냥 했어요. 남는 게 시간이니까. 뭐 아니면 내년에 보면 되잖아. 결국 영향력이 되게 작습니다. 19세부터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냥 이웃집 아이입니다. 이웃집 총각 뭐 이렇게 뭐 가끔씩 한번 놀러 와서 반찬 좀 가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제가 사실 강의를 갈 때는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 강의는 잘 안 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늦은 건 아니지만 완전 늦은 건 아니지만 쉽진 않다. 쉽지 않다.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근데 내가 공을 들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제가 중등부 딱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영락교회가 제가 교육전도사 전임전사를 영락교회에서 했거든요. 명동에. 근데 거기 전도사님 연락 온 거예요. 좀 와달라. 그래서 안 된다. 난 중등부는 안 간다. 그랬더니 여기 출신 아니냐. 또 출신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큰애가 중학생이라면서요. 또 그걸 조사까지 했어요.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막 강의를 하는데 다들 막 탄식만 하고 이런 얘기만 듣는데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가정 예배해서 달라진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10년째 있으면 사람들이 다 기대치가 이렇게 높거든요. 머리가 좋다거나 성품이 좋다거나 아니면 신앙이 엄청 좋거나 뭐 악기를 특별히 잘한다거나 제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럼 대치동 가면요. 현수막 하나면 딱 끝나요. 서울대 몇 명, 그럼 그 학원 다 갑니다. 근데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은 현수막 걸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게 없거든. 근데 그날도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달라진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 똑같이 했어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하는데 애들이 와요. 2번째, 하나님 얘기하는데요. 귀를 닫지 않아요. 그랬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들께 또 막 속삭삭삭 그러기 시작했어요. 저게 돼? 아니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애가 온단 말이야? 아니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러니 그만해 나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제가 그 중등부 갔던 이유는 저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이곳에 온 이유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가정예배 변화의 기점은 다른 무언가의 열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구나, 거부감이 없구나.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얘기를 듣는구나.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야기할 때는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대요. 근데 저는 잘했어. 지금은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이제는 회의할 시간이거든요. 청소년은. 웨스토프라는 그 기독학자가 있는데요. 그분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청소년 때는 그 신앙을 내면하는 과정과 회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근데 참 어려운 게 있대요. 뭐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대요. 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항상 왜냐면 논리적으로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애거든요. 근데 홈스쿨 하니까 맨날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으신 분은 홈스쿨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약간은 좀 좋은 게 한두 개 있어야 얘네들이 날 보고라도 배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경험했거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살아계시다는 거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 안 가는데 경험적으로 이걸 봤으니 이 안에서 씨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얘네들의 믿음의 고민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그냥 교회 가 이게 아니라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봤어. 경험됐어. 엄마 아빠를 봤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충돌이 돼서 진짜 계신가? 라는 회의 속에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 가. 안 가면 용돈 없어. 이런 이야기로는 사실 되진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힘을 다 쏟아야 된다. 중학교 더더더더 힘을 쏟아야 된다. 왜냐면 그나마 말이 먹히는 게 부모님 말을 안 듣는데 선생님 말은 좀 듣거든요. 음식 사주면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린대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게 전도의 하나의 방식이래요. 막 먹이라고. 근데 아이들은 먹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먹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영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한번 예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얼마냐 했더니 13분. 그럼 우리가 보통 확인, 점검, 통제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숙제했어 안 했어.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방 정리 좀 해라 그랬지.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나. 이빨 좀 닦어. 뭐 이런 이게부터 시작하면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아이들도 싫어하지만 방 좀 정리해. 이빨 좀 닦어. 아침 좀 일찍 일어나. 이런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뭐 3, 4분 정도 남을 텐데 그때 뭐 할까요? 특별한 이슈 얘기하지 않을까요? 신앙 얘기할까요? 많지 않습니다. 요즘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어떤 왼쪽의 아이의 일기를 제가 한번 볼게요. 너무 바쁜 엄마, 아빠. 엄마가 있어 좋다, 날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더 웃긴 건 선생님이 도장 찍어줬어요. 참 잘했어요. 근데 오른쪽은 좀 달라요. 엄마는 나비. 예뻐졌단 말을 많이 하니까 나는 새 노래를 잘하니까 언니는 토끼, 샐러드를 좋아하니까 아빠는 개.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2학년 일기장인데요. 두 개의 내용이 확 다르죠. 왼쪽은 아빠 존재감 없어요.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 초등학교 6학년과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소원 뭐니?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1년간 해외 출장이에요. 관계가 깨졌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집사님 소원이 뭐예요? 내 남편 1년간 해외 출장. 엄마한테 들었구나 이 얘기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오면 화만 낸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밥을 챙겨주고 애들 데리고 나간대요. 안 챙겨주면 또 소리를 질러서. 근데 같이 있다 보면 자꾸만 애들 잡고 애를 괴롭히고 관계가 끊어진 거죠. 바쁩니다. 근데 사실 아빠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요즘은 맞벌이니까 엄마도 바빠요. 손석희 씨죠. 시사인 인터뷰 하나 기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일 없이 보낸 역 3년, 주 6일 근무 30년.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혼자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족들과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건 다 아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말은 전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올바른 거 아니다. 올바른 건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독일의 1.1년치로 했을 때 1.4배래요. 근로시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집에 오면 어떻게 녹초가 되죠. 정말 바쁩니다. 아빠만 바빠요? 엄마도 바쁘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강의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분은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오면 항상 하는 의식이 있대요. 어떤 의식이냐면 외투를 진짜 벗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문 앞에서 외투를 벗고 옷걸이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가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난 이제 직장에서의 누구가 아니라 가정에서 누구의 아빠다 라는 걸 인식시키고 의식화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가서는 그냥 저 아이와 노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빠니까. 와, 진짜 그런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애들이 크면 말 안 듣거든요. 그때는 누가 있어야 되면 아빠가 좀 있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빠는 아이들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는 혼을 내도 괜찮아요. 엄마는 혼을 내도요, 사과 안 하잖아요, 보통. 그쵸? 사과하시나요? 안 하죠. 근데 사과하진 않지만 맛있는 거 음식은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먹어. 그럼 애들이 알아. 엄마 또 맛있는 거 그래도 해줬네. 엄마 이거 엄마 나 위해서 했어? 뭐 이러면서 또 막 먹는단 말이에요. 화해가 돼. 근데 아빠는 달라요. 아빠는 밤늦게 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여보 제가 나한테 아까 말대꾸했어.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빠는 또 엄마의 약자잖아요. 아내 약자. 그러면 애들 들어와. 너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조심해. 라고 막 혼을 냅니다. 애가 풀이 죽죠? 애가 갑니다. 그럼 이제 아빠는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화장실에 가든 어디 가든 들어가서 스포츠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뉴스를 보지 않나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사과 없었어요. 그 다음날 또 지났는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또 엄마가 또 한마디 해요. 아내가 여보 또 그랬어. 그럼 더 하나. 내 말 무시했구나. 알았어. 너 들어와. 어제 내가 얘기했지. 눈 레이저 나가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또 풀이 주고 나갑니다. 아빠는 또 뭐 해야 돼요? 늘 하는 거. 핸드폰, TV, 신문. 자, 이 아이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혼내주는 사람이야, 나를. 엄마는 뭐 하는 사람? 세작. 맨날 일러주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아빠랑 관계를 틀어지게 해주는 것도 엄마가 또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의할 때래요. 제발 아빠한테 이르지 마라. 그리고 아빠는 칭찬만 해줘라. 물론 가끔 혼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김혜자 씨가 그랬나요? 뭐 애를 때리지 말라고 뭐였는데 어떤 분이 김혜자 책이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번 혼을 내려면 99번을 놀아주고 나서 혼내라. 오늘 저는 그 말이 되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99번 놀아주고 애들 혼내래요. 근데 우리는 놀아주지 않고 99번 혼내고 한 번 놀아주잖아요. 아빠는. 바쁜 아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엔 엄마. 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개수를 변했다. 그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나는 아주 두렵다.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엄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 아빠는 존재가 무, 엄마는 괴물. 얘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 괴물들만 사는 나라 속에서 주일에 왔는데 선생님도 괴물이야.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관계 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이거는 가족 안에서의 관계 형성도 있지만 교사랑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보드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집은 홈스쿨을 하잖아요. 저희는 공동 목회를 합니다. 목회자가 2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집도 보드게임이 많고 저희 2개 합치면 한 100개 정도 돼요. 보드게임 중에 3박 4일 하는 보드게임 혹시 보셨나요? 전쟁 게임이 하나 있는데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임이에요. 마루에 쫙 펴놓으면 3박 4일 동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주사위가 한 2, 30개 되거든요. 한꺼번에 2, 30개를 돌리고 그걸 쫙 맞춰가지고 뭐 싸우는 게임인데요. 여하튼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합니다. 근데 보드게임을 하고 났더니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애들은 할 얘기가 많아요. 오늘 이 게임 할래? 오늘 이 보드게임 할까?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는 또 보드게임 원칙도 세우고요. 초반에는 애들이 땡깡 피는 애가 있었고 지면 막 엎어뜨리는 애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때 가르쳐 주는 거죠. 지는 것도 배우는 거야. 어떻게 지는지. 그리고 뒷정리 안 하잖아요. 뒷정리도 가르쳐 주죠. 같이 놀았으면 같이 뒷정리도 하는 거야.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을 같이 이야기도 합니다. 보드게임 하면 좀 달라지죠. 그리고 저희는 게임을 합니다. 혹시 롤 아시는 분? 롤? 아시고요. 그러면 그 슈퍼셀? 그거 모르시나요? 핸드폰 게임. 모르시는군요. 건전하시네요. 네. 저희는 아이들이랑 게임을 같이 했어요. 우선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는 스위치, 그러니까 닌텐도, 그걸 같이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피 나오는 게임은 하지 말자. 그리고 하려면 같이 하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게임을 같이 했고요. 조금 크니까 애들이 이제 핸드폰 게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스타,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게임을 하나 애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셋이니까 셋이서 막 맨날 핸드폰 게임을 같이 노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쟤네들이랑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입문을 했어요. 2대2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랑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중독이 됐어요. 밤에도 모르고 하고 있다가 애들이 아빠 밤에 했더라. 내가 시간표 보니까. 그리고 아빠 돈 주고 샀는데 사지도 않는데 우리보다 제일 잘해. 돈 주고 안 샀다는 건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마스터입니다. 등급으로 하자면 그 이상은 잘 안 올라가요. 돈을 또 좀 투자해야 되는데 돈 투자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까지 돈을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더 컸잖아요. 애들이 중고등. 롤 모르세요? 혹시 아이들이 좀 크면 롤을 아셔야 됩니다. 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락을 해줬죠. 나이대가 지나서. 그런데요, 제가 메타버스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 가상세계. 메타버스. 저희가 작년에 그 책을 읽었어요. 한번 스터디를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동의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이들은 메타버스 속에서 산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애들이랑 카톡도 그걸로 하고요. 영화도 보고요. 게임도 그 안에서요. 그러니까 하루에 눈 떴을 때 3분의 2 이상은 메타버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 나와 거기서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랑 고민을 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가 롤 세계에 들어가야 되겠어. 게임에. 근데 이 롤이라는 게임이 5명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식구가 몇 식구요? 5식구. 그래서 5명이 지금 팀을 이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탑, 그다음에 둘째는 미드, 첫째는 정글러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원딜을 하고 있고 아내는 서포트. 잘 모르죠? 네, 아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애들이 얘기했을 때 저도 막 뭔 말인지 몰랐다가 지금은 너무 말이 잘 통해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얘네들이 좀 크니까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부터 소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줄어들었어요. 어떤 싸움이 줄었냐면 게임 2시간만 해라. 그러면 애들이 2시간에 딱 끝내야 되잖아요. 안 끝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화가 나죠. 너 다음번 못해. 2시간 줬어. 3시간을 주면 또 3시간에 딱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끝내. 그때부터 맨날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 롤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이해가 됐어요. 3시간에 끝낼 수가 없어. 한 게임 하는데 3, 40분 걸리는데 2시 40분에 시작하면 3시에 못 끝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랑 제가 대화가 달라졌어요. 그 판 끝나고 그만해.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애들이 서로 기분 좋게 알았어요 하고 끝내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그 아이들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하려면 들어가야 되는구나. 예전에 롤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라고 해요. 시간을 정해서. 교사와 학생들은 그냥 성경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 문화를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생각나네요. 클래시 로얄이라고 핸드폰 게임이 있습니다. 클래시 로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했었을 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말이 통했어요. 교사들 말이 통해야 됩니다. 미취학,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지금은 안 하지만 몇 개월 동안 정모 모임이 있었어요. 오락, 롤 정모 모임.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어른들 누굴까요? 저랑 아내랑 중고등부 8명. 그래서 5대5 대화 항상 했어요. 좋은 점은 얘네들이랑 대화가 돼요. 교회 안 온 애들 있거든요. 거기다 채팅방에 이번 좀 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애들이 와요. 엄마가 그러면 안 오는데 우리가 하려면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번에 뺄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어쨌든 이러면서 관계 형성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식사도 같이 하고요. 또 하나는 여행입니다. 저는 이걸 되게 강조를 하는데요. 교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교사들도 각자 반을 데리고 코로나라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 양평에서 양평 가보셨나요? 네, 경기도 양평에서 하남 스타필드라고 있습니다. 한 30km 걸리거든요. 애들 데리고 자전거 여행을 한번 갔어요. 물론 애들 웃으면서 갔다가 나중에는 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긴 했죠. 그리고 마라톤도 같이 하고 서울 성곽돌기, 그게 하루 아침 일찍 돌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같이 성곽도 돌고요. 보이시죠? 지쳤습니다, 정말.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건 작년에 검정고시를 끝나고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3박 4일 여행을 갔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엄마가 제일 좋아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한마디 더 했어요. 데리고 가면 막내도 데리고 갔어야지. 그래서 제가 막내 따로 데리고 또 한번 놀러 갔어요. 여기 보이시죠? 막내. 저는 이 막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아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둘만 낳았으면,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가정 예배를 되게 중요시하고 신앙 교육을 되게 중요시해서 예배 시간에 떠든 애들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애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엄마 도대체 뭐해?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셋째를 낳고 나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유치부에 갔는데 유치부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네네. 그때 제가 가정예배 드리는 걸 유명했거든요. 목사님 가정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 뭔가 할 말이 있구나. 네. 그랬더니 얘가요 설교 시간에 대자로 누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움츠리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겉보세요. 가정예배 드렸으니까 설교 시간에 누운 거라고. 만약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누웠을걸?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셋째를 보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막 장난치고 떠들자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엄마 진짜 힘들겠다. 여기서라도 그냥 냅둬야지. 이게 제 생각이 좀 장난이 달라졌어요. 교회 학교에 보면 애들도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제 아이를 보니까 다 수용이 되더라고요. 저 애도 있는데 얘 정도? 뭐 이렇게 하면서 품어주는 건 필요합니다. 요거는 다입사부이네요. 요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 학교랑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일상의 나눔을 하는 거죠. 뭐 저희는 회의도 같이 했고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게 저희 최근에 5명. 절대로 사진을 안 찍는 애들이거든요. 어떻게 찍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딱 한마디에 끝났어요. 롤 2판 시켜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같이 알았어. 절대 사진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허락하에 찍은 거예요. 근데 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와 함께 드리는데, 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밥을 먹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일상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저희는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 언급되겠지만 가정에서는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을 만드는 거. 밥 먹는 공간 말고요. 일상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뭐 영화도 같이 보기도 하고요. 쭉쭉쭉. 자, 이제 오늘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슈형 가정 예배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2017년에 숭실대학교 옆에 상도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교구도 맡고 젊은 교구도 맡고 뭐 여러 가지 가정사역팀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하루는 젊은 20, 30대 엄마 아빠들이 모였는데 추수감사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니까 한 해 동안 감사한 얘기 좀 들어볼까? 그래서 쭉 돌렸어요. 얘기해보라고. 근데 공통점이 뭐였냐면 무탈해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60대 70대 어르신이 무탈한다면 그 무탈의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20, 30대가 무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 그래서 왜 그렇게 썼을까 하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했다는 거 그만큼 그 이야기가 안 했다는 거 아닐까? 그럼 좀 기록을 해놓으면 흐린 연필이 명석한 머리보다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감격도를 썼어요. 감사 행복한 이야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이야기, 도전과 변화된 이야기. 사실 여러분 기도 노트 해본 적 있으시죠? 기도 노트의 특징은 나만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한 달 지나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뭐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감격도 이거는 일부러 저희가 항상 식탁 위에 올려놓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이거 작성을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해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게 저희 초창기 모델이거든요. 보이시나요? 빽빽하게 쓰신 거? 빽빽하게 쓴 거 저는 이해는 됐어요. 근데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주변의 모든 엄마들에게 시샘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랑 비교되는데 저는 달력 사진 안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아이들에게 갑으로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그 가정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성경 이야기도 그 얘기잖아요. 있었던 다윗의 출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쭉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하고 감사한 이야기를 담는 게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서에서도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아직 스탑되고 내년부터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주에 점심 식사 후에 달력 나눔을 했습니다. 그냥 한 달간 어떻게 살았어? 기도 제목 뭐야?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냥 달력에 있었던 걸 적어온 거를 사진 찍어서 그냥 읽었어요. 그럼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럼 그 안에 굳이 기도 제목 안 물어봐도 돼. 이런 기쁜 일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어떤 변화들이 있었구나. 이야기가 충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충신교회 아세요? 이천동에 충신교회가 있습니다. 충신교회는 한 3년 동안 교회학교와 전체 같이 이거를 영화부에서부터 어른들 중고등 부서까지 달려가지고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같이 하면 이제 체크해주고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이슈형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뭐 이슈형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다과, 맛있는 거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한 명씩 한 주간에 있었던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 아빠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게 뭐죠? 코치하면 안 됩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안 돼요. 그것도 하지 않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행복했겠구나, 그냥 그 정도까지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기도해주고 이렇게 끝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수영에 대한 그 가정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요. 혹시 가족들이랑 뭐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둘러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언제 하시나요?
아이가 몇 살이죠? 3학년, 6학년? 6학년도 하나요? 오랫동안 했었나 봐요. 와,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문화거든요. 공간에 나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이 문화에 오질 않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중학교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중학교 모여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뭐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애들 많거든요. 뭐 특별한 거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또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야, 엄마가 지금 나도 지금 기분 나쁜데 듣고 있어. 얘기 좀 해봐. 막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요. 그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대신 애가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엄마 얘기는 좀 들어줘. 아빠 얘기는 들어줘. 엄마가 어저께 뭘 했었는데 그때 정말 감동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의 지식적인 이야기가 이 아이들에게 변화시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접촉점이 될 수는 있겠죠. 결국은 엄마 아빠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 아이가 듣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저희 교회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눔을 같이 했었어요. 교회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냈니?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뻤던 게 뭐니? 힘들었던 게 뭐니? 나누면서 그랬었구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오늘 두 번째 강좌는 이거였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사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역할이 필요하다.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혹시 여러분들 줌으로도 수업 해보셨죠? 네, 지금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줌 수업도 같이 나눌 수가 있고 이 아이들이랑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은 같이 좀 찾아내보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 달력을 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선은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서 한번 실현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교회 학교 안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낼 수 있을지를 한번 이제 계속 고민하시니까 그걸 한번 찾아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5분간 쉴까요?